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를 드릴 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끈 이유가 있는데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어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랑 같은 친구야. 영어 공부, 그러니까 시험이라고도 가정을 해볼게요.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얘는 학원 좀 다니자마자 성적이 빡 올라가요. 근데 나는 같이 공부했는데 난 성적이 안 올라가요.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이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파트를 어떻게 느끼시면 되면, 이게 이해력은 뭐 제가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싶진 않은데 사실은 독해력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력에 좀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 소리냐면, 독해를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이게 더 심도 깊게 들어가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번역 단계까지 가고 되게 심도 깊은 이해력을 요구한다고 하면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그 본범이야 뭐야? 그 점순이 나오는 거 맨날 얘기하는 거? 그 점순이 나오잖아. 점순이가 그 나한테 얘 신분 차이 있잖아요. 얘 여기 밑에서 살고 있고 얘 이제 거의 지주의 딸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신분 차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점순이가 개울강가에서 감자도 감자라고 안 해? 너 집에 이거 없지? 이러면서 이렇게 줘요. 근데 이거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 너 집에 이거 없지? 근데 이거가 감자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 선생님들은 이거 감자가 이제 뭐 사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건 언어 공부라건 한국어 공부라건 그냥 나는 독해할 줄 알아요 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 집에 이거 없지? 그걸 읽는 거예요. 너 집에 이거 없지? 아, 너 집에 이거 없지. 이 내용이구나.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마음속에. 너 집에 이거 없지를 무시하는 건가? 얘는 무시한다고 느끼고 얘는 사랑인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요. 너 집에 이거 없지? 그리고 지나가요. 그냥 아예 생각이 없이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껍데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적인 이해력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해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문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영어로 얘기해줄게. 해석했어. 개꿀. 해석 나이스. 해석했어. 개꿀 나이스. 해석했어. 개꿀 나이스. 개꿀. 해석 다 했어. 개꿀. 해석 마지막까지 했어요. 다 했어요. 해석. 해석 다 했다. 머릿속에 물음표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읽었거든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거냐면, 겉으로 영어 단어와 영어 문장의 구성 원리를 보면서 그냥 따박따박따박 읽은 거예요. 나는 밥을 먹는 네가 싫어. 이렇게만 읽고 넘어간 거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는 밥을 먹는 네가 싫어. 얘가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예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고 툭툭툭툭 넘어가서 끝나니까 머릿속에 물음표 떠오르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 정답을 맞추라고 그러면 아예 못 맞추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맞춰? 그럼 다시 읽어야 돼요. 위에서부터. 다시 읽고,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십니까? 시험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기 1번부터 5번 깔려있으면 4번까지 있을 수도 있고요. 깔려있으면 이상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기에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으면 마지막에 잔상이 세게 남아요. 여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써요. 그럼 이제 조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시스템 자체를 만들 때 보면. 근데 이 이해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다독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다독이라는 게 이제 글을 많이 읽었냐 안 읽었냐인데, 어렸을 때부터 시험 중심적으로 공부했거나, 예를 들면 뭐 책을 읽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나, 특히 저도 그랬어요. 저는 원래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재수하기 전까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은 소설책이 더 클라이언트예요. 존 그리샴 소설인데, 존 그리샴 소설이었던 더 클라이언트라는 책을 제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읽었던 소설책이었어요. 그 전엔 저도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 고통을 왜 알고 있냐면,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해야 되는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읽어야 되고, 다 읽었어. 그래서 다 선생님들이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선생님들이 이것도 해주세요. 봐봐. 선생님들이 뭐 또 알려주시냐면, 자, 읽고 문단을 정리해보렴. 자, 읽고 문단을 정리해보렴. 언어 영역이요. 정리해보렴. 자, 읽고 문단을 정리해보렴.
읽고 문단을 정리해보렴. 그리고 총 정리의 주제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만 아직 표출화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안타깝지만. 근데 나처럼 이해력이 원래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 지문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걸 그리고 하나로 요약 정리가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머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공부할 때 고통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하래. 난 이거 못하겠어. 그리고 이거 특징이 뭐냐면 봐봐. 이거 선생님들이 정리할 때는 딱 되게 멋있게 한마디로 해줘. 뭐뭐의 정리, 뭐뭐의 장점 이렇게 적어주시거든. 근데 이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다 중요해 보이니까 되게 길게 써요. 막 길게 적어요. 말하면서 거의 유사해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냥 삐까삐까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 이것도 그래, 이것도 그래,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나중에는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어찌되었든 답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좀 내가 봐도 저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고친 거를 좀 얘기해드릴게요. 이건 물론 저도 강사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던 방법이에요. 강사 생활하면서 알려줬던 방법이고 이해력을 좀 확장시키는 방법인데 자주 하셔야 돼요. 오래 하셔야 되고 학원 강사 때 시켰던 거예요. 제가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 리딩 스킬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참 사람들한테 좀 억양이 잘못 전달됐어. 이게 문제를 푸는 꼼수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를 푸는 꼼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스킬이란 말 자체가 되게 오랫동안 축적된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 꼼수 아니에요. 이거 우리말로 이게 독해력인데 어쨌든 리딩 스킬스 파트에 보면은 그 이제 그 학문명이긴 한데 그 센텐스 그래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장을 쓰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규칙이라는 내용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발췌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영어는 첫 번째로요. 반복을 싫어한다예요. 이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김원이라고 출발을 영어에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김원이라고 안 적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the cute guy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다가 정말 정 쓸 거 없을 때 뭐 h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우리 이해력 좀 부족한데 난 이 이해력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만약에 이제 마음을 좀 먹으신 특히 뭐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강추 드릴게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모든 문장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명사도 반복되고요. 동작도 반복돼요. 그리고 말은 여러분이 보는 단어가 바뀌어 있지만 반복되는 시스템이에요. 봐봐. 위에서 이렇게 썼어. 예를 들면 김원은 김원 자체 뭐 김원이 뭐 예를 들면 뭐 해볼까? 김원이 뭐 해볼까? 뭐 빵을 좋아한다. 떡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한다는 문장에 적혀 있다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봐보세요. 얘기를 할 때 김원이라고 쓰고 싶지 않으면 김원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바꾼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김원이라는 이름이 다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 밑에다가 예를 들면 뭘로 해볼까? 저 썼으면 욕먹겠지? 네. 한 번 더 쓸게요. 손이 몇 개 있는 guy, handsome guy, 손이 몇 개 있죠? The handsome guy 이렇게 적혀요. 제 말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handsome guy는 늘 뭐 구매한다라는 표현을 바꿔요. 빵을 좋아하다라고 표현을 썼다가 빵을 구매한다. 여기는 이제 구매하다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동사가 쉽게 얘기하면 구매합니다라고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 value 가장 가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치 있는 object 그 물건을 삽니다. 단어가 바뀌어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정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오브젝트를 구매하러 갑니다. 이렇게 바뀌면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잘못하시는 분들 얘기 드릴게요. 김원은 빵을 좋아합니다.
그 잘생긴 남자는 그 가치 있는 물건을 늘 구매합니다. 이러면 해석 꼬이는 거예요. 이러면 해석이 꼬이는 거예요. 멘탈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단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을 다 따로 읽으시니까 머릿속에서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김원이 빵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래서 단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야. 봐봐. 김원이 했는데 더 할성가 사람 나온 거는 김원밖에 없어. 이거 김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김원이 구매한대요. 뭔진 모르겠어. 근데 어브젝트래. 어떤 물건이래. 이거 뭔지 모르면 이거 끌고 오시면 돼요. 그냥 이거 빵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거 돼요. 이거 제가 이제 센텐스 그래머 만들 때도 제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해서 라이팅 할 때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이거 지문할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이건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고쳤어요. 모든 문장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핵심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이력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하시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 틀려도 돼요. 이거 틀려도 되니까 어떻게든 단어를 바꿔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용이 모든 문장 같은 이야기 하니까 모든 문장의 내용이 하나로 정리가 돼요. 하나로 정리가 되면 그게 주제예요.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연습하면은 다 나중에 내가 얘기해줄게. 이건 뭐 ABC다, 뭐 빈칸 문제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풀려요. 돼요. 이거 된다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강의도 했고 사실 저도 이걸로 많이 고쳤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연습을 잘 하시면은 이 말이 이 말이 됐구나. 이 말이 이 말이 됐구나. 이 말을 이렇게 더해서 이 말이 됐구나. 이런 걸 눈치를 까기 시작을 하시면 눈치를 까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니? 그 미친 인간은 그 미친 인간은 땡땡땡땡을 그것도 이제 괄호가 여기 땡땡땡땡 꾸미는 말까지 있어. 뭐 그가 좋아하는 껴있대요. 그가 좋아하는 땡땡땡땡을 혐오한다. 뭐 이런 게 적혀있다고 칠게. 영어 문장에만 이게 적혀있다고 쳐봐요. 봐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빈칸 문제면 그 미친 인간 누군지 위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 더. 그가 좋아하는 그가 누군지 찾아야 돼요. 이게 미친 인간과 그가 다른가? 생각을 미리 하라고. 그리고 혐오한다라는 단어를 몰라요. 모른다고 가정할게. 영어 단어를 만약에. 그럼 그 미친 인간과 그의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찾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연결하러 하는 거.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했고 시험 문제 풀 때 저렇게 알려줘요. 저렇게 찾으면서 가면 된다고. 영어의 모든 지문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야기가 제가 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독해력 키울 수 있어요? 라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알려드리는 건데 추석이어서 했어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볼 리가 없거든. 그래서 알려드린 건데 이거 진짜 되게 학문적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어머님들 한번 해보세요. 애기들 거 가르쳐줄 때 이렇게 돼요. 글은 원래 그래요. 글이라는 거를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시스템은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애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추론하는 능력이 저게 재밌거든요. 저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저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강사분들 이거 보고 계시죠? 내 컨텐츠 강사들 많이 본다던데. 강사들 보고 계시죠? 강사분들 이거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깨닫게 될 거고요. ABC 순서 맞추기도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빈칸 문제 이걸로 풀어요. 순서 맞추기 돼요. 삽입 문제 다 돼요. 이거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건 연습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저 애들 다 저렇게 가르쳤어요. 네, 다 저렇게 가르쳤고 저도 저렇게 공부했고요. 저는 저거 제가 했던 거였고 가르쳤던 거기 때문에 전 저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뭐 나는 진짜 독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고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콜 이러면 하는 거고 끝까지 아니면 아웃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상적 지문은 완전 개이득이에요. 예를 들면은 철학 같은 글들 완전 개이득이에요. 진짜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억지로.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막 공리주의 이런 건 백설표 돼 있을 거야. 공리주의란 어떤 뭐와 뭐가 어떤 관계를 띠는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중요한 건 뭐와 뭐의 관계지. 그러면 밑에서 그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두 개를 붙일 필요 없어. 그 두 개가 뭘 지칭하는지. 그 밑에 나비랑 애벌레가 나와. 그럼 나비 하나 잡고 애벌레 하나 잡아서 위에서 얘기하는 관계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그 글이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이거 해보시면은 되게 신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 해설지보다 훨씬 해석이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한 번에 확 바뀐다가 아니라 깨닫기 시작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독해력이 좀 부족해서 나는 글을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해보세요. 해보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프리카니까 뭐 직접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해보세요. 해보면 다 됩니다. 네, 해보면 다 되고요. 좋은 질문 하나 더 들었으니까 바로 얘기해줄게. 근데 저렇게 네 말대로 그냥 막 내가 매치시켜서 가다가 만약에 내용이 산으로 가면 어떻게? 맞아요. 그걸 찾아야 돼. 위에서 네모로 찾았어. 얘랑 얘를 연결시켜서 같은 줄 알고. 이제 얘랑 연결시켰어. 읽었거든? 산으로 가요. 왜 산으로 가게? 잘못한 거야. 아,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구나. 바꿔야 돼요. 아, 얘랑 얘랑 같은 거구나. 이거라고. 이게 공부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독해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요. 하면 돼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하면 돼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 강의 저렇게 했어요. 애들한테 다 같은 얘기하니까 찾아서 끌고 오라고. 저 맨날 얘기해요. 끌어와. 봐봐. 김원은 뭐 빵을 좋아한다. 그 잘생긴 남자는 빵을 구매하러 다닌다. 그는 너 이거 글로 읽어버리면 죽여버린다 라고 제가 얘기해요. 잘생긴 김원은으로 바꾸라고요. 위에 나왔던 거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정보력의 차이예요. 저게. 그래서 저거는 제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옛날에 강사 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저렇게 했거든. 근데 제가 학원 강사 때 저 얘기를 애들한테 해줬는데 애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보잖아. 언어 영역 선생님들이 저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언어는 다 똑같아요. 언어 안에 뭐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체계에선 저렇게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같은 이야기한다. 말을 바꿔간다. 당연한 거예요.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 대부분 기승전결이 똑같아요. 과학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쉽게 써요. 쉽게 썼다가 점점점 전문적인 이론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끌고 와야 돼요. 그 끌고 오지 못하면 전문적인 이론의 글을 이해를 못해요. 전문적인 글 딱 내용 보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멘탈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비문학 지문 글을 내가 쓴다고 상상을 해볼게. 비문학 글을 쓸 때 베르누이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어. 이거 공기압 차이. 이거 절대로 베르누이의 원리 아니? 베르누이의 원리는 이런 게 있지롱.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연 날려보셨나요? 추석 때 연 날려본 적 여러분 기억 있으신가요? 연이 날아가는 느낌. 연은 막 멀리 날아갈 때 기분이 좋았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연은요,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비례할 때 떠요. 이게 일종의 공기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런 드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서서히 내용을 늘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한 이 원리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르누이의 원리가 있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장은 같은 이야기한다. 연을 통해서 베르누이를 합쳐봐라예요. 이해하시겠죠? 연이 베르누이 날개가 되는 그 현상,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언어에서 다 먹혀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언어 영역 이해력이 떨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재밌다.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거 얘기해줄게. 제가 영어 강사 할 때 좀 재수없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원 애들이 영어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언어 영역 성적도 올라요. 왜냐면 어차피 언어기 때문에 국어도 비문학이 저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 보니까 저도 저거를 국어를 하고 언어 영역이지 국어하고 영어도 같이 하다 보니까 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손으로 쓰는 게 귀찮아질 때쯤 하세요. 체크하는 게 귀찮을 때쯤. 그게 뭔 소리냐면 원래 언어 영역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종교 행사를 특히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책 듣잖아요. 그럼 저거 잘해요, 되게. 그런 친구들은 저런 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깔려 있어요. 글을 끌어오고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글을 그냥 읽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이해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가르쳐 드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라고. 그래서 연습이 되고 나기 시작을 하면 무언가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글이라는 게 퍼펙트하게 이해가 간다는 느낌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봐봐. 이제 알려드릴게요. 특히 영어, 국어하고는 좀 달라요. 국어는 밑에 갈수록 어려운 얘기가 나오니까 영어 얘기해 줄게. 영어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야. 이 두 문장 이해하는데. 왜냐면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 이해력이 끝나잖아. 끝났어요. 밑에 다 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밑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정말 빨리 읽어요. 아, 이거 이 내용. 아, 이거 이 내용. 아, 이거 아는 내용이지. 이거 아는 내용이지. 이거야. 그러니까 글을 빨리 읽혀요. 이게 맞는 거야. 뭐 리딩 스킬스에서 뭐 사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연결사가 어디 있을 때 뭘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처리가 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습득이 돼버리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지문 공부하시는, 특히 시험에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처음 시험 얘기하는 건데 적극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직접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다.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ST 유나티스건 아니면 뭐 아프리카란다. 유튜브건 제가 한번 실예로 보여드릴게요. 뭐 올해 나왔던 수능 문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서 제일 어렵다는 문제 몇 개만 그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해서라도 할 테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뒤 문장에 가서 답 찍는 거 안 돼요. 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그런 식은.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추석이라서 한번 안내를 해드린 거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재밌어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해요? 해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